다음은 화토 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33쪽입니다. 화토 동법이 왜 나오는가? 지구와 우주, 우주는 하늘이죠. 하늘. 지구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 하늘과 땅의 운동이 다르다겠죠. 다른 이유는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를 오행운동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오행운동이 아니라겠죠. 사계절, 우리가 매년 매일 느끼듯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秋冬과 그 다음에 아침, 낮, 저녁, 밤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도 오행운동을 하는 줄 알고 명리하게 적용하니까 이 첫 단추, 다시 말하면 저울의 눈금이 처음부터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행이 음양으로 나눠가지고 천간, 10개의 천간으로 되고 사계절이 각 지지가 3개씩 나누어서 12개의 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행이고 여기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를 이을 때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늘과 땅, 이거를 이을 때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운동이라는 것, 이때 목운동이라는 것은 오행은 양간만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목이란 것은 간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확산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병화, 간목 다음에는 이제 병화가 오죠. 근데 병화는 이제 더 확산,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목하고 병화, 간목과 병화만 있다면 말 그대로 이제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이 일어나서 우주의 순환 운동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이 병화의 더 확산, 더 상승하는 이 기운을 억제시키고 브레이크를 밟고 음운동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경금을 돕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행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생이라는 글자가 다음에 온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은 날 생자죠. 그래서 다음에 온다 이런 뜻이지 간목이 병화를 도와주고 병화는 간목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병화는 간목을 만나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모든 천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글자와 만나면 자기 역할을 못한다. 간목은 확산 상승, 이거를 동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간목이 동생이다. 그럼 병화는 더 확산, 더 상승이니까 능력이 좋은 형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동생과 함께 가면 오히려 동생의 능력이 더디기 때문에 형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간목이 병화를 만나도 좋을 것 같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동생, 어린입니다. 근데 형을 만나면, 청년을 만나면 물론 자기 능력은 향상되겠지만 형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그만큼 힘들다. 형은 또 동생의 속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로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생한다. 병화는 간목을 보면 목생화로 힘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봄이고 병화는 여름이라고 한다면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온다. 목생화라는 것, 그것은 그런 뜻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리가 병화 다음에 무토는 병화를 만나면 힘을 얻는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도대체 답이 나올 리가 없게 되겠죠. 이 무토란 거는 병화가 더 확산, 더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이 병화의 속도를 억제시키고 병화 입장에서는 무토를 만나면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병화는 뭔가를 해보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이 못하게 막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무토를 만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무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과 같다. 어른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밤을 새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무토가 됩니다. 이 무토는 그래서 병화의 속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음으로 돌립니다. 음으로. 그래서 응축하강하는 경금을 이제 돕게 된다. 무토가 뭐냐? 정확히 말하면 더 확산, 더 상승하는 병화를 멈추게 하고 응축하강하는 경금을 돕는 것이 무토의 역할이 됩니다. 여기서 천간은 5개라 했죠. 그 다음에 지지는 4개가 됩니다.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한다. 여기가 목이 있다. 그 다음에 화가 있고 그 다음에 토는 돌린다 그랬죠. 토는 화 운동을 멈추게 하고 금 운동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금은 응축하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갔을 때 이 화하고 토 가장 천간과 5개와 4개를 이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산의 정상 쪽에 있는 여기 화하고 토가 그래도 가깝지 않냐? 그렇게 해서 화와 토는 같다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로 같을 리가 없죠. 이 화토 동법이란 말도 결국 오행을 갖고 했기 때문에 오행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행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천간 지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명리가 쉽고 빠르게 발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 천간과 지지에 연결할 때는 오행으로 화토 동법, 여기는 반드시 천간과 지지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천간이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하니까 뭔가 차이가 나죠. 그때 화하고 토가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화토 동법을 씁니다. 천간은 오행 운동을 하고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하므로 짝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천간과 지지를 연결할 때는 성질이 대략 비슷한 병화와 무토를 같이 취급하고 정화와 기토를 같이 취급한다. 정화와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간에서 보면 정화란 거는 더 응축, 더 하강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그대로 놔두면 한없이 더 응축, 더 하강해버리죠. 그러면 역시 우주의 순환 운동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토가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음간만 본다면 여기서 화생토, 토생금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생이라는 말이 다음에 온다겠죠. 그래서 정화 다음에 기토 다음에 신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토와 그 다음에 무토로 인해서 우주의 순환운동은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화토동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병화와 무토가 같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정화와 기토가 같을 리가 없다. 대충 말한 거죠. 오행으로 하지 말고 천간과 지지 중심으로 하자. 천간이 10개밖에 안 되고 지지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총 합치면 22개죠.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오행으로 대충 하거나 오행의 상생상극을 가지고 팔자를 풀려고 하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명리가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왜 존재를 하는가? 이것은 명리에서 십신 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 외에는 어디에도 사용하면 안 된다. 병화의 속성이 오로지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이라면 무토는 병화 운동의 제동을 걸고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돕는다. 그래서 무토는 전반부와 후반부 모습이 다르다. 무토는 이렇게 되죠. 기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처음에는 병화를 멈추고 이 산의 정상과 같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응축하강하는 경금을 돋게 됩니다. 여기에 병화가 있고 여기에 무토가 있고 여기에 경금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이렇게 가면 여기에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금이 있겠죠. 신금. 그러면 이 기토도 그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응축하강하지만 후반부는 확산 상승하죠. 전반부는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이제 돋게 됩니다. 그 다음 무토는 더 확산 더 상승하는 병화를 돋고 후반부는 응축 하강하는 경금을 돋고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 기토도 마찬가지죠. 기토도 마찬가지다. 무토의 제동이 없으면 우주는 순환 반복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토도 마찬가지다. 화토 동법으로 정어와 기토의 속성을 더 응축 더 하강으로 표시했지만 같을 리가 없다. 화토 동법이란 말은 오행 기준이죠. 오행은 틀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은 십신 정할 때 필요하다. 그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정화의 속성은 더 응축 더 하강이다. 기토는 더 응축 더 하강하는 정화를 멈추고 확산 상승하는 신금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를 처음에 제대로 내려놓으면 이 정확한 눈금을 적용하면 어떤 사주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기토도 무토처럼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 모습이 다르다. 무토는 산의 정상과 같고 기토는 산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토라면 무토는 전반부, 후반부는 내려가게 되죠. 기토는 전반부는 내려가는데 후반부는 이렇게 확산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금이 있고 그래서 껍질만 대충 보면 화생토 토생금이 되지만 오행으로 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충 헷갈리게 쓰고 있는 것이 이때 화가 병화인지 정화인지 모르고 그 다음 토가 무토인지 기토인지 모르니까 병화가 뭐 기토를 만나도 화생토라 그러고 정화가 무토를 만나도 뭐 화생토라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두들겨 맞추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확산 더 상승 운동을 응축 하강으로 돌리는 무토, 그 다음에 응축 하강 운동을 확산 상승으로 돌리는 기토, 이것에 의해서 우주는 순환 반복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화토 동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으면 여기에 간목, 껍데기에는 간목이 있고 안에가 신금이 있다겠죠. 그건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시소가 있으면 이쪽은 음양관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간목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경금이 있다. 그런데 이 시소 윗면, 앉는 면과 그 밑에 바닥이 있는 거죠. 이 바닥 보이지 않는 데가 신금이 있고 경금 밑에가 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을목으로 가고 경금은 신금으로 이렇게 음양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과 신금, 경금과 을목, 여기는 경금과 이제 을목이 있겠죠. 을목.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병화와 무토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기수가 있다겠죠. 음간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는 임수와 정화와 이제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음간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금은 어린이 뼈와 같다겠죠. 건물 속에 들어있는 철근과 같다. 이 개수는 여름철에 높은 습기, 습도, 그 다음에 나뭇잎이 여름에 메마르지 않은데 그 속에 개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을목, 을목은 대단히 부드럽죠. 근데 겉은 엄청나게 단단하지만 속은 대단히 부드러워서 부러지기 쉽다. 골다공증의 속과 같다. 그 다음에 임수,
겨울은 임수는 더욱 축토가 몹시 차지만 속에 정화와 기토 이거가 있어서 겨울에도 죽지 않고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피울 수 있다. 이때 화토 동법이란 것은 이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따금 수토 동법이란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토 동법은 무토와 기수, 임수와 기토 이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정확히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더라도 그 기운을 느끼고 수토 동법이란 말도 사용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토 동법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은 사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은 34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쓰는 명리학 이론편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